안녕하세요. 의료계의 핫한 이슈를 쉽게 짚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겹기도 하고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의정 갈등의 키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오늘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님, 두 번째 게스트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책임 연구를 맡고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시죠. 예, 김선빈 책임연구원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 예. 정재훈 교수님 요새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뭐 항상 바쁘긴 한데요. 근데 네. 바빠봐도 임상 의사 선생님만큼 바쁘진 않고요. 원래 제가 일을 두 개를 하잖아요. 하나는 그쵸, 감염병 그쵸. 쪽 일을 하고 나머지 하나가 의료 정책 쪽 일을 하는데 네. 감염병이 끝나니까 이제 또 의료 정책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백분 토론 나오시고 조금 고생하셨던 일도 있던데 그거는 여파는 이제 다 끝나가시나요? 네, 항상 이게 또 이슈라는 게 한쪽 편을 들면 네. 반대쪽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전 항상 중간에서 말하는데 중간이라는 게 양쪽에서 싫어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김선빈 선생님, 의정 갈등의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가. 예, 지금 국제백신연구소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자로 딱 12개월 차에 와. 진입을 했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현장을 떠나신 지가 꽤 됐는데, 네네. 예, 현장이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의료 현장?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되게 행복해 보이시면 당직을 안 쓰셔서 그러신지.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이제 전에 같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교수님들이 이제 얼굴이 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살판 난 줄 아시지만 네, 살판까지는 아니다. 예, 여기도 나름 또 힘든 일이 네, 있겠죠. 여기도.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 예.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뭐 예산도 많이 줄 수도 있고 네. 어떻든 네. 어디나 쉬운 데는 하나도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바쁘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쁜 두 분 모시고 오늘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속 시원하게 의정 갈등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매우 지금 중요한 시기죠. 의정 갈등에서. 당장 3월에 전공의들하고 의대생이 돌아오냐 마냐 그러니까 결판 나는 시기일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움직임이나 또는 뭐 예상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교수님 예전에 팬데믹 방송할 때 제일 많이 저희들끼리 한 얘기가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의정 갈등도 항상 지금이 제일 고비고요. 지금이 위기가 넘어가야지 다음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 끝 보려면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행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지금 없으시고요. 이게 탄핵 관련 네, 그런 것들 거죠?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의료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입법부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회와 대화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의정 갈등은 행정부에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행정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탄핵이 인용이 되든 뭐 기각이 되든 아니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까지 끝나야 해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3월인데요. 네. 3월에 지금 의정 갈등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국회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추계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면서 예.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동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의료계 분들을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실제로 구성이 되고 돌아갈 때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죠. 또 뭐 의협비 의사협회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또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그 위원회 같은 거 많이 해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당장 올해 거를 확정하기에는 굉장히 먼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요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좀 해결이 어렵죠. 김선민 선생님 병원에 계실 때 전공의들이나 뭐 전임의들하고 많이 친하셨죠. 네네.
혹시 지금도 좀 이렇게 연락하시는 친구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초반엔 좀 아, 연락을 자주 하다가 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진로를 바꾼 친구들도 있기는 해서 그럼 네. 그런 친구들하고 주로 요새 연락을 하고 네네. 있죠. 근데 어쨌든 아마 저희 둘보다는 전공의들이나 전임이들하고는 훨씬 이제 접촉이 많을 테니까 이 정도면 우리 이 친구들이 이제 병원에 돌아올 만한 좀 이렇게 뭔가 근거가 된다든지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다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계속 꾸준하게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합의 없이 이제 좀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은 분노를 분노. 했던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고 사과는 먼저 해라. 네네. 사과는 일단 네. 우선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네, 그리고 일단은 25년도 신입생이 이제 뽑힌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조정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이제 이제 그 학생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이제 올해 뽑은 수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내년도 조정을 하는 걸로. 올해 많이 뽑은 만큼 내년에 아예 싹 다 빼라. 네, 뭐 그렇던지 그러면 내년에 아니면 반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원래 3,000명 정도 뽑았는데 5,000명이 됐는데 그러면은 올해 2,000명이 늘었는데 그걸 다 빼려면 내년 1,000명만 뽑으면 네,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 상황. 네, 이 정도는 돼야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전공인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네. 정재 교수님도 혹시 뭐 전공인들하고도 꽤 많이 네, 접촉하시잖아요. 전공의들이 처음에 의정 갈등이 불거졌을 때 7개의 요구사항을 그쵸. 냈습니다. 네. 이게 7대 요구안이라는 네. 건데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수급 추계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제 거기에 대한 국회에서 것들은 이제 추가하고 국회에서 있으니까. 진행이 네. 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전제 조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점에서의 재검토. 전제 검토. 네. 그런데 또 원점도 모두 마음의 원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의 원점은 증원이 된 상태에서 5,000명에서 원점에서 검토를 하자. 그래서 3,000명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원점은 3,000명. 아니 정부의 원점 5,000명. 아, 5,000명이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5,000명이 정원이니까. 5,000명이 거기서 뭐 1,000명 납치, 네. 2,000명 납치 네. 다시 결정하죠. 그거는 5,000명에서의 감원을 이야기하는 감원 거고. 얘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3,000명이 원점이고 3,000명에서의 감원까지 이야기를 하자. 그치. 라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2,000명 늘어, 네. 1,500명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중간에 빼야 된다. 네, 그래서 참 용어의 정의부터 가도 이게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런데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은 일단 예전의 정원 정도로부터 출발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는지 줄어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3,000명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출발해서 어떤 내년 정원은 3,000명이 출발을 네. 하긴 할 텐데 일시적으로도 좀 감원을 해서 이번에 이미 늘어난 걸 줄일 거 말 거냐가 하나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 그런데 이제 저는 3,000명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렵다.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울 거다 네,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수험생 네, 수험생들이 다 준비를 하고 해보셨겠지만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험생을 건드리는 건 사실 금기에 그렇죠. 가깝거든요.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지 않은 네, 결정이. 이미 3,000명이란 정원이 그 세대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세대에서 더 손해를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 정서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재 2,000명 정도, 이제 1,500명 정도 증원된 거는 한 10년, 15년 정도 사이에 녹이면서 천천히 지금의 빼자. 정원에서 천천히 까서 없애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합리적으로. 그럼 일반진 적원을 1년에 한 5에서 10% 정도씩 줄이는 네. 거로 뽑아서 10년 안에 이제 희석시켜 나가는 정도가 아마 대안일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저는 뭐 의정 사이에서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뭔가 생각합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 이제 자리는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의정 갈등이 시작되게 한 이유 자체는 최근에 여러 뭐 연구들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뭐 인용한 연구에서 의사들이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인식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의료계는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정부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니까 필수 의료, 지방 의료가 잘 안 돌아가니까 어쨌든 확 늘려버리면 필수 의료로 가는 사람, 지방 의료에 헌신할 사람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해서 만든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김선민 선생님 필수 의료라는 단어에 동의를 하시는지
우리 필수 의료는 어떤 거를 필수 의료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문구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이제 종합병원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과가 사실은 필수적이지 않은 과가 그쵸. 없는데 왜냐하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네.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는 환자 생명과 이제 직결되는 그런 과를 주로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내과 그렇죠. 뭐 아니면 바이탈을 나누는 거. 네, 바이탈에서 어떤 내외산소라고 하는 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신경과 그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내외산소만 필수 의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저희는 이제 여러 환자를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머리를 보는 뇌출혈 관련된 신경외과도 필수 의료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과, 중풍 마찬가지로 뇌는 굉장히 그 필수적인 네. 그 장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심장을 보는 흉부외과 그렇군요. 그런 쪽도 그 필수 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필수 의료라고 하지 않는 과마저도 대학병원 안에서는 다 필수 의료거든요. 네, 네. 피부과가 피부와 관련돼 있는 질환을 안 봐주면 또 뭐 약물 부작용에 관한 걸 네, 네, 봐준다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성형외과도 사실 대학병원 안에서는 욕창 치료를 네, 네. 한다든지 또는 암 환자의 재건 수술 같은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가 또 필수 의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네, 네,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다른데 사실 의료관리학자의 입장에서 필수 의료라는 단어가 제가 의료 관리학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전공이 항상 헷갈리고 있어가지고 일단 정책 연구하는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 가서 보면 그 감염내과시잖아요. 네. 감염내과 필수 의료라고 생각하시죠? 뭐 네, 필수 네. 의료라고 봐야죠. 근데 감염내과 중에 필수 의료가 아닌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감염내과는 사실 또 필수 의료가 아닌 부분이 많지는 또 않은 과기는 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필수 의료인과냐, 부분적으로 필수 의료인과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이게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오시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단 필수 의료를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은 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과는 그쵸. 필수과, 저과는 필수하지 않은 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왔는데 그런데 사실 성형외과도 필수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쵸,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내과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맞죠. 내과도 뭐 네. 사실 뭐 비만 이런 거 얘기하면, 근데 비만도 요새는 뭐 또 질병으로 보면 필수인가요? 필수긴 한데 네.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요건 제 주장인데 사실 과로 구별하는 건 필수 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예. 아주 깊은 해안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생명이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가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받지 않으면 저 사람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쪽 영역은 필수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필수가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또 가만 보면 중간에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뭐 중증외상센터,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건 다 필수라고 완전히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성형이나 아니면 뭐 레이저, 피부 이런 거는 피부 미용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기 애매한. 그렇죠. 사실은 피부 미용도 뭐 네. 화상 입으신 분들한테 하는 맞아요. 피부 미용은 맞아요. 그렇죠. 그건 필수 의료의 또 핵심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필수 비필수가 아니라 그래서 한 세 종류 정도 있다. 완전히 필수인 데랑 네. 완전히 필수가 아닌 데랑 중간에 중간에 애매한 부위. 또 중간에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필수 의료하고 지방 의료를 살린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원을 늘리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우선됐었으면 그게 그나마 좀 이렇게 뭐 의사들도 설득하고 국민도 설득할 만한 거였을까 생각을 하세요? 김선민 선생님. 사실 의사 수가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 의료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가 적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도권에 네. 이제 집중적이고 지방 의료 자체도 지방의 중심 도시에만 몰려 있는 그런 부분.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보면은 어느 지역은 정말 접근성이 뭐 5분 안에 병원을 갈 수 있을 정도 병원이 진짜 많은데 어느 지역은 정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갈 병원이 없어서 막 정말 이송 도중에 환자가 막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그런 관련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럼 그 지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지역
배분배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 의사가 부족하니까 그쪽에도 좀 잘 가지 않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좀 뽑으면 그냥 어떻게 네, 어떻게든 밀리든 말든 어떻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산 효과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아, 참 이게 그리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지방으로 가면 의사 월급 진짜 많이 주는데도 그 뉴스에 되게 자극적으로 무슨 그렇죠. 모 의료원에 뭐 연봉 4억인데도 의사가 지원하지 지원 아무도 안 않아서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헉, 의사가 4억이나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 중 아무도 받아본 적이 없는 연봉이긴 한데 그렇게 보면 아, 의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도 안 가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가는 거라는 생각하면서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굉장히 고액 연봉자라는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의대를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같고. 논의의 이제 쟁점들이 이제 밥그릇 싸움처럼 바뀌어버리는 네네네. 상황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주어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이제 정재훈 교수님 입장에서는 연봉 얘기하면 되게 속이 많이 쓰리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정책 이야기하는데 월급은 제가 제일 적은 그러니까 4억이면 5배인데 6배구나. 아우 정말.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이렇게 되게 복잡다단한 부분이고 국민의 삶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에 해당되는 게 어떤 한 영역만, 그러니까 인력만 확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닐 건데 사실 그러면 정재훈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지금의 상황들을 접근했어야 실제로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의사들도 이 정도면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 그런 사실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 고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강의를 하거든요. 네. 요 정도면은 한 2학기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러면 제목만이라도 얘기를 해줘.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선진국들이 대부분은 전체 국가 GDP의 한 10% 이상이 다 의료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돈 관점으로 치환해 설명을 하면 세상 모든 문제 10개 중에 하나는 의료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 정도로 없죠. 굉장히 복잡한 네.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은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지냈죠 지금까지. 그게 차이가 국민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되게 나쁘지 특히 않다고 외국을 생각을 다녀오신 하고. 분 입장에서는 예. 한국 의료는 뭐 최고라고 뭐 엄지척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뭐 팬데믹에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스템을 우리 안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면 그 나의 단점 같은 것들은 밖에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나는 내 단점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료 시스템도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보면 저도 이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학자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거 어떻게 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잘 돌아가기다 보니 신기해하죠. 네.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이걸 거지만. 만들었지? 야 네. 너네 대박이다. 네. 야 너는 이거도 된다고? 이거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인데 근데 우리 가까이서 보면 뭔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 의료에 실제로 인력이 모자라다 아니면 뭐 뺑뺑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뺑뺑이 문제가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영국만 하더라도 뭐 수술 한 번 받으려면 6개월, 1년 기다리는 거 뭐 부지기수니까 아예 진료를 못 받으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내지는 지금 가면 사실 우리나라 동사무소 가면 지금 이제 다 동사무소 가기도 귀찮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 가면 이제 하루면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발전의 동력이지만 의료에 있어서는 그 단축은 결국 다 비용이에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는 건 중요한 지적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다 비용이 비용이고, 비용인 건데 맞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디컬 코스트라고 그러죠. 보통 의료 비용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이제 닥터 쇼핑이라든지 이제 의료를 가 이용하는 부분들 많이. 근데 그러면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손해를 봐야 되는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더 개선하는 것부터는 이제 한계 효용이 걸립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좋게 하는 거는 그만큼이 다 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우리가 낼 수 있을 거냐?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저보다 조금 연배가 위시고 네. 이제 저는 이제 40대 초입이긴 한데 저는 제 세대가 연금을 똑바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이미 이제 한계상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이제 한계상에 올 거라고. 그렇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연금만 걱정하시는데 사실 건강보험도 똑같은 제도거든요. 네. 똑같은 제도여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댈 수 있을까?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길게 왜 했냐면은 필수의료도 우리나라 실제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네,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사람도 그렇게 적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배출된 사람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 번도 공급이 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감염내과 전공했는데 감염내과로 뭐 이런 일 하고 싶어서 나 어디서 교직으로 아니면 공공병원에 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TO가 한 번도 원활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없죠.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갈 만한데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흉부외과도 똑같았거든요. 네. 흉부외과도 나와서 봤더니 결국 병원에서 자리 안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나가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채워질 거다라는 거는 거시적으로 정말 큰 관점에서 보면 한 1000년의 관점에서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순간순간의 세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료를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그런 일종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자원이 소요되려면 당연히 정부의 지원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의 돈을 누가 낼 거냐, 얼마나 더 낼 거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필수 의료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김성규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 정권이 언제든 들어설까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왜냐면 이제 이게 선거의 이슈에서 사실 연금 건드리는 거랑 건강보험 개혁을 건드리는 게 시작하면 어떻든 돈을 더 내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될 네. 상황이 상황이 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선거에서 나는 건강보험을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이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돈 더 내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조금 힘들더라도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돈을 좀 더 걷어 해결하겠다. 어차피 그렇지 않고서는 현 문제를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그렇게 손해 보면 표가 깎일 거를 예상하고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을 것 같죠. 그러면은 요원한 거네요.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금 개혁이나 이거 이제 편집 의료보험 되는 의료보험 개혁이나 어차피 지금 선거 앞두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개편을 하거나 개혁하려고 생각 안 할 건데 왜냐면 표 잃을 거 뻔한 거 니네들이 더 돈 내셔야 됩니다. 국민들 더 돈 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의정 갈등이 이번에 대충 어떻게 해서든 그냥 문마쉽게 해결이 된다 그래도 이건 언제든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로밖에 안 들려서. 네, 그렇죠. 저도 제가 대성하지 못한 이유가 이건 것 같습니다. 여당도 까고 야당도 까서 둘 중에 하나를 편을 들었어야 됐는데 한쪽에 붙어야지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 정책이나 의료 정책에 있어서 역대 모든 정부는 항상 똑같은 스탠스였어요. 맞아.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한 억제를 하면서 나가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어 보겠다. 그리고 그 서비스는 사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리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근경색이나 중증 외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쵸, 많지. 그런데 허리 아파서 네. 도수 치료 받을 확률은 나이 들면 거의 100%에 수렴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의 서비스를 늘려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거거든요.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가 많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중증 외상이나 뭐 심근경색 환자들, 뇌졸중 환자에 대한 부분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수혜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니까 네네. 그런 의미로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요즘에 뭐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축소시킬 수 있는 기전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이제 우리 지금의 모든 시스템은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에서 성립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지금의 우리의 미래는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대 처음으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러겠네요. 뭐 인구수도 줄 거고, 그다음에 뭐 생산 인구도 줄 거고, 뭐 전반적인 경제도 침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인 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합의로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보자. 사실 게임 이론이거든요. 예.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문제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5년 단위 내지는 4년 단위로 평가받는 정부에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2탄을 언젠가는 준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해결이 빨리 되면 해결된 이후에 한 번 더 뵈면 좋을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면 뭐 또 한 번 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시간을 내줄지 모르겠지만 예. 채널에서 한 40편짜리 동영상 내주시면 제가 해외 전문가들 교육 강좌를 한번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깊은 얘기 더 하고 싶었지만 시간 제약상 이 정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의정 갈등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또는 우리 동료 의료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마디씩 한 15초씩 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미 선생님부터. 이제 제가 의료 현장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만 18년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왔는데 이제는 조금 3자 입장에서 좀 보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의 시각 그리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동료들의 그런 고생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양쪽의 상황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께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고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을 지켜가면서 또 환자를 놓지 않고 열심히 진료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감사를 표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나가 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도 참 너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을 좀 보내고 싶고 또 일반 국민들 분께는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제 그 의사들이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간 의료 전달 체계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경환이님도 그 주변의 병원에 훌륭하신 그런 개원의 선생님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임에도 일단은 다 큰 병원으로 오셨던 그런 경우도 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경증 그리고 정말 그런 병원을 쇼핑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그런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진료를 좀 기다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초가 갑자기 1분이라 저의 블랙홀이 지나가서 시간의 흐름이 어그러지면서 눈물이 막 정정 교수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댓글이 험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의견 내주시면은 잘 읽어보고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데요. 아직까지 물음표도 많고 또 기다려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어쨌든 진심 어린 충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님, 국제백신연구소의 김선빈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